안녕하세요. 이정민 훈장입니다. 오늘 2019년도 1월달 첫 강의를 우리 북부여성발전센터에서 PC 정비반에서 이제 개강을 하게 됐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개는 이 강의 녹화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제 홈페이지 내용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초기 화면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공부에 필요한 자료가 어디 있다. 공부방이라든지 공부방2라든지 그 다음에 말씀 안 드렸지만 여기 보면 PC 정비 자료실도 있어요. PC 정비 자료실, 또 프로그램 자료실도 있는데요. PC 정비 자료실에 오시면은 컴퓨터 부품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프로그램 자료실에 와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가서 검색하시려면 좀 벅차고 귀찮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미리 좀 업로드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좀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좀 자료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공방에 오셔가지고 우리 강의, 지금 PC 정비와 조립이라고 하는 과정으로 개강을 했는데 요 주차별로 설명을 해놨고요. 요 주차별 강의가 끝나는 요 지점에 가서 제가 오늘 강의 녹화한 거를 또 링크를 걸어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공방에 오시면은 이렇게 날짜별로 쭉 몇 월 며칠 날 무슨 강의 했다 가 올라갈 거고요. 또 우리 강좌가 끝나면 종강이 되고 나면 공방 2에 지난 공부방 있죠? 지난 강좌 공부방에 강좌별로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기에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블로그 입문 마케팅 과정 같은 경우라든지 포토샵 기초라든지 유튜브 영상 제작 과정 같은 거를 했는데 그게 주차별로 다 올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PC 관리와 활용이라고 하는 과정도 다 녹화를 해서 올려놨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평생은 아닙니다. 2029년 12월 6일까지 보셔야 돼요. 그 기간이 지나면 강의가 없어질지도 몰라요. 혹시 그때는 제가 강의를 안 하려고 그래요. 이때까지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까지 강의한 지가 11,010일째입니다. 만 30년이 지났어요. 그럼 2029년 12월 6일까지 강의하려면 15,000일이니까 한 6년? 7년 될라나요? 그럼 나이가 이제 60대 후반 말로 가는 그 시기인데 그때까지 제가 강의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때까지 하기 위해서라도 더더욱 건강을 유지해야 되겠죠. 그런 강의 내용이니까요. 이건 뭡니까? 이거 광고인데 이게 올라왔네. 그렇게 해서 여기에 여러분들 질문 올리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강의 댁에 있는 컴퓨터를 한번 제가 여기다가 받아 놓으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나 요즘 새로운 컴퓨터야. 나는 내 컴퓨터가 DDR3를 쓰는 컴퓨터야. DDR4야. 메모리가 4기가야 8기가야. 알면 돼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조사하는 방법도 좀 알려드릴 거고요. 우리 집 컴퓨터가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 모르시잖아요. 나쁜 컴퓨터는 없잖아요. 제가 어제 PC 정비 자료실인가요? 예, 여기에 하나 올려놓은 게 있는데 작년 말 최저가하고 최고가의 컴퓨터를 견적받아 놓은 거를 제가 한 건 아니고요. 다나와에서 해놓은 거를 봤는데요. 최고가 시스템이 1295만 8530원이에요. 컴퓨터 PC를 조립하는데 최고가로 1290원, 약 1300만 원이고요. 최저가로 본체를 조립하는데 23만 원. 23만 원짜리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직장에서 엑셀 파워포인트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이렇게 돼 있는 컴퓨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들 조립해 가세요. 20원이네. 20원이 남아있네요. CPU가 52,000원 190원짜리도 있고요. 235만 4천원짜리도 있고. 이거 개인용이죠. 개인용. 서버용이 아니라 개인용 PC CPU 중에서 235만원 제일 비싼가 봐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그래픽카드는 220만원, 메모리가 약 300만원. 요거는 4GB 32,000원 정도. 32,000원이면 되고. 케이스도 12,000원짜리. 우리 막내께 9,000원짜리였는데 9,000원짜리 이제 안 파나 봐요. 9,000원 주고 해줬는데 80만원짜리 케이스도 있대요. 제가 조립해 보니까
제가 견적을 잡아봤거든요. 제 거를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에. 그래서 좀 비싸게 잡아보니까 한 300만 원 나오고요. 저렴하게 잡아보니까 한 150만 원 납히더라고요. 강의하는 제가 전문적으로 쓰기 위해서 사용할 때 가장 좋게 잡으면 한 300만 원. 나쁘게 잡아도, 나쁜 게 아니라 최저가로 잡아도 한 150만 원 정도. 업무용이 아니라 저는 이제 그래픽 처리를 해야 되니까. 예, 그런데 이건 굉장히 좋은 거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게임이 잘 되겠죠. 여기 원문 보기 클릭해 보시면 다나와 사이트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컴퓨터들. 예. 이건 52,000원, 235만원 이렇게 다 차이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을 보시면은요, 컴퓨터 구성 요소가 나와 있죠. 컴퓨터의 구성 요소. 여기서 말하는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슈퍼컴퓨터가 아니라 PC를 말하는 겁니다. 개인용 컴퓨터. 컴퓨터는 옛날부터 그냥 컴퓨터라고 불러왔어요. 전자계산기 뭐 이렇게 우리말로는 그렇게 불러왔지만 컴퓨터라고 말하면 PC가 아니라 대형 컴퓨터, 슈퍼컴퓨터를 컴퓨터라고 불렀었어요. 그러다가 언제?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 기억나시죠? 아시죠? 1979년도에 자기가 살고 있었던, 기거하던 그 사과농장, 자기 외삼촌이 사과농장을 운영하셨어요. 그래서 사과농장 지하 저장 창고 옆에 방을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삼촌이. 너 여기서 생활해라. 근데 뭔가를 뚝딱딱 만들어서 세상에 내놨죠. 이게 PCO, 개인용 컴퓨터라고 했는데 이름을 뭐라고 줬죠? 애플. 사과 저장 창고 옆에서 생활해서 그런가 봐요. 수박 창고 옆에서 했으면 워터멜론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야. 사과 저장 창고 옆에서 일을 했다고 애플이라고 이름을 줬네요. 야, 세상에. 저기 돼지우육관 옆에서 했으면 피그 이렇게 줬을 거 아니야. 예. 애플 나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애플 컴퓨터 하다가 이제 회사 이름이 애플로 바뀌었죠. 그게 1979년도 얘기입니다. 애플이라는 개인용 컴퓨터가 지구상에 등장을 해요. 그때 전자상가 말고 청계천 세운상가에서 얼마에 팔았냐면 30만 원에 팔았어요. 복제품을. 원본은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속을 복제를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나라 복제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0만 원에 팔았습니다. 저도 그때 그걸 많이 팔고 다녔었어요. 80년대 초반 그때 이렇게 팔고 다니다가 대학 졸업하고 이제 삼성에서 강의할 때, 삼성에서 이제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영업을 하래요. 영업을 할 줄 모르니까는 직원들 컴퓨터 교육을 담당하라 그래서 컴퓨터가 이런 거요 저런 거요 해서 강의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부터 선생님을 했나 봐요. 그 전에도 봉사활동하면서 노래 선생님을 했었는데 혹여나 또 노래 해보세요 이런 얘기는 안 하시겠죠? 그 노래 선생님 하면서 그냥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릴 적부터 그게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되고 있었나 봐요. 이런 컴퓨터들이 PC들이 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많이 팔려 나갔잖아요. 어마어마한 컴퓨터가 많이 팔렸잖아요. 그렇죠? 예. 자, 컴퓨터 구성 요소 우리 책에 뭐라고 써 있나요? CPU. CPU가 뭔지 아시죠? 들어보셨죠? 예. 우리말로 적어볼까요? 중앙연산 처리 장치. 중앙연산 처리 장치. 연산한데 연산. 산술 연산, 논리 연산 하는 뭐 CPU.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메모리가 있죠. 메모리. 주기억 장치라고 하죠. 주기억 장치.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메인보드도 있네요. 메인보드. 다른 말로는 마더보드라고도 해요. 마더보드. 그다음에 이제 주기억 장치 나왔으니까 보조기억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보조기억 장치 뭐가 있을까요? SSD. 요즘은 SSD가 추가 아주 그냥 주축이죠. 예, SSD. 그다음에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그다음에 옵티컬 디스크 드라이브. ODD는 뭐냐면 CD, DVD,
블루레이 디스크 들어보셨어요? 예, CD, DVD를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예, 블루레이 디스크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블루레이 디스크. 예, 그런 것들을 합쳐서 우리는 옵티컬 디스크 드라이브라 해서 ODD라고 부릅니다. 과거에는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이런 거 있었잖아요. 플로피는 이제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또 뭐가 있을까요? 그래픽 카드란 말이 나오네. 그래픽 카드. 그래픽 카드. 그래픽 카드는 외장이 있고 내장이 있어요. 아까 그 비싼 컴퓨터에 보니까는 그 외장 그래픽 카드가 약 300만 원 정도 하고, 또 내장 그래픽 카드는 CPU 내에 들어 있어요. CPU 내에. 그래서 굳이 게임이나 포토샵 이런 그래픽 처리를 안 하는 경우에는 그냥 CPU에 있는 그래픽 처리 기능으로도 다 할 수 있어요. 예. 우리 강의실 컴퓨터도 외장 그래픽 카드가 없습니다. 내장 그래픽 카드예요. 여기서도 동영상 편집 다 해요. 수업 다 했어요. 단지 PC방에서 하는 게임들이 안 되는 거지. 굳이 뭐 비싼 거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또 뭐가 있을까요? 파워 서플라이라고 하죠. 파워 서플라이. 전원 공급 장치죠. 전원 공급 장치. 예. 그 다음에 이런 거를 다 담아서 사용해야 되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케이스가 필요하겠죠. 케이스. 껍데기가 필요하겠죠. 껍데기. 아까 여기 보니까 껍데기가 뭐 얼마야? 아까 저기 읽어보니까는 껍데기만 80만원. 어떤 건 12,000원. 아니 껍데기가 무슨 80만원 할까요? 껍데기가 80만원이란 얘기는 본체를 하나 조립하는데 23만원인데 얘는 껍데기만 80만원이잖아요. 예. 어디 있을까? 껍데기가 이거 쿨러고 이거 파워고, 아 껍데기 여기 있다. 케이스. 뭐 번쩍번쩍거려요. 스틸이라고 써있는 걸 봐서는 쇳덩어리인가요? 알루미늄이고 강화유리로 돼 있대. 강화유리. 그래서 유리가 붙어 있어서 안에가 다 보이는 거죠. 번쩍번쩍하죠. 이거 집에다 놓고 틀어놓으면 엄마한테 혼나요. 밤에 잠을 못 자. 번쩍거려 가지고. 그렇잖아요. 저도요, 제가 조립할 때 제가 쓰는 케이스는 20년 넘었어요. 20년 아니구나. 제가 12년, 13년 쓰고 나서 지금 아까 12년 된 10년 넘은 거로 10년 넘은 거 쓴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중고 제품으로 조립했거든요. 한 3년, 4년 전에. 한 15년, 16년 됐네요. 제 케이스가. 그 케이스 살 때도 용산 전자상가에서 조립할 때 주변 상인들이 와서 구경했었어요. 어느 집에서 이렇게 조립을 해갑니까? 하고 이렇게. 그랬더니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래? 막 그랬어요. 쑥덕궁. 컴퓨터 강의하는 사람이래. 했더니 아, 전문가구나. 전문가는 아닌데. 전문가라서 그런지 비싼 걸 하시는구나. 막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때 조립할 때 250만 원 줬어요. 그게 16년, 17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케이스가요, 앞에 LED가 나오고 불이 번쩍번쩍거리고 그랬었어요. 저렇게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애엄마한테 혼났어요. 밤에 잠을 못 잔다는 거야. 번쩍번쩍거려가지고. 저거 틀어놓고 게임하면. 아니 게임은 아니라 컴퓨터를 켜놓으면 번쩍번쩍거리거든요. 지금은 다 코드 다 빼놨어요. 번쩍거리지 않으라고. 여러분 차 보시면 차 외관에 막 뭐 이렇게 부착해 놓으신 분들 있나요? 차 내부에도 뭐 번쩍번쩍 이렇게 붙여 놓으신 분들 보셨나요? 자기 취향인 것 같아요. 취향. 예, 취향인 것 같아요. 저게 번쩍거리면 전기요금이 더 나와요. 그렇죠? 그럴 거 아닙니까? LED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저게 번쩍거리는 거는 스위치를 끄면 돼요. 요즘은 키보드도 번쩍거리거든요. 그럼 스위치 끄면 되는데, 왜냐하면은 저렇게 팬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팬이 돌아가는 팬이 번쩍번쩍거리는 거예요. 그냥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뭐 번쩍거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런 팬이 많다는 이유는 뭐죠? 열을
밖으로 많이 방출한다는 얘기죠. 천장에도 팬이 돌고 있고 뒷면 앞면에도 팬이 돌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에서 내부에서 열이 난단 말이야. 사람도 몸에서 열이 나잖아요. 이 열을 밖으로 빼줘야 돼요. 안 그러면 열이 몸에서 고여 있으면 병 나잖아요. 사람은 너무 많은 열을 빼주면 추우니까 안 되고, 기계는 시원한 게 좋은 거거든요. 무조건 따뜻한 것보다 시원한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열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간에 제가 요즘 인터넷 기사거리를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제는 공냉식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팬이 돌면서 공기 흐름을 밖으로 방출시키는 방법인데, 이 공냉식 갖고는 안 된다. 수냉식으로 해야 된다. 수냉식. 우리 자동차도 수냉식으로 하잖아요. 냉각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엔진에서 열이 나는데 그거를 공냉식 갖고는 부족하니까 수냉식으로 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PC들도 수냉식이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CPU가 가장 열이 많고요, 그래픽카드 열이 많고요, 메모리도 열이 많이 나거든요. 메인보드는 그 열이 덜 나는데,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도 뜨끈뜨끈해요. 아니 뜨거워요.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뜨겁습니다. 화상을 입을 정도는 아니더라도 손에 잡고 있기는 불가능할 정도로 뜨거워요. SSD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면서 열이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하드디스크는 써야 되거든요. 이 열을 방출시킬 수 있는 방법은 공냉식으로 충분해요, 아직까지는. 근데 수냉식 장치가 들어가면 더 좋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냉각수가 부족하면 자동차는 퍼지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 그냥 주저앉잖아요. 못 쓰잖아요. 엔진 들러붙어가지고. 예.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그 다음에 뭐 프린터, 스캐너, 복합기 요즘 많이 쓰기도 하지만, 예. 그 다음에 스피커, 마이크, 뭐 디지타이저, 이런 등등 되게 많아요, 구성 요소들이. 그렇죠. 예전에 드라마 보시면 그거 있잖아요. 지하 새방에 비키니 옷장이라고 하는 허스름한 옷장 하나 놓고 냄비 2개, 뭐 솥, 밥그릇, 젓가락만 있으면 신혼살림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렇게 생활하시는 분 많지만, 그 방송에 요즘 그런 거 없잖아요. 아무리 못 살아도 투도와 냉장고는 있어야 되고, 커다란 대형 텔레비전 있어야 되고, 세탁기 있어야 되고, 좋아지기도 하지만 그만큼 저렴해졌어요. 저렴해졌어요. 예전에는 텔레비전 하나 살려면 진짜 혼수장만 크게 해야 되는데, 요즘 텔레비전 싸졌지 않습니까? 요즘 컴퓨터도 예전에는 혼수장만 중에 하나였었대요. 저희 집이야, 뭐 저는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컴퓨터랑 살았으니까, 그래서 뭐 나쁜 컴퓨터, 좋은 컴퓨터 이가 떠나서 그 뭐라도 고장이 안 난 컴퓨터니까 뭐라도 애들은 쓸죠. 그럼 애들은 말 배울 때부터 손가락으로 뭐 만질 수 있는, 걸어 다닐 수 있는 나이가 되면은 컴퓨터를 종일 만졌었어요. 그래서 인터넷도 하고, 문화가 다행히도 컴퓨터 중독되거나 뭐 이런 현상은 없었습니다만, 다행히도, 그렇게 컴퓨터 문화 속에서 생활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교재 보시면은 파워 서플라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이 적혀 있지만 실제로 보지 못한 분들 많을 겁니다. 그렇죠? 메인보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책에 써 있는데 자세히 만져본 경험이 없는 것 같고요. 특히 그래픽 카드, 메모리,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다 살펴봐야 되거든요. 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컴퓨터의 작동 원리, 이걸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컴퓨터가, 자, 전원을 온하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부팅한다 그러죠. 부팅. 그래서 바탕화면이 보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바탕화면이 보이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원이 온한 상태에서 부팅되는 것까지의
그 과정이 복잡해요. 자, 여기까지 과정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컴퓨터의 전원이 켜지면 CMOS에서 포스트 작업을 합니다. 포스트 작업이라는 건 뭐냐 이거죠. 그럼 CMOS는 어디에 있느냐? 롬 바이오스라는 곳에 CMOS라는 게 들어있대요. 롬 바이오스 안에. 이거를 풀어서 적어 드릴게요. 롬 바이오스에 있는 롬 바이오스 CMOS? CMOS에서 포스 작업을 한다. 포스 작업은 뭐냐면 영어로 쓰면 이렇게 돼 있어요. 파워 온 셀프 테스트.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전원을 켜면 스스로 검사를 한다라는 뜻이에요. 전원을 켜면 스스로 검사를 해요. 이 컴퓨터를 켜셨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했었습니까? 전원을 켜면 바탕화면이 나오기 전까지, 즉 부팅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부팅이 되기 전까지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해야 돼요. 기계적인 점검을 한다는 얘기죠. 기계적인 점검을 하는 거죠. 무슨 점검을 하느냐? CPU, 메모리, 그 다음에 보조기억 장치, 그래픽 장치, 기타 등등의 이상 유무를 검사한다는 얘기예요. 컴퓨터 내부에 구성 요소들이 많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내 컴퓨터 안에, 이 컴퓨터 안에 있는 구성 요소들을 검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계적으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인터넷이 여기 빠져있다, 인터넷 선이 빠져 있는지, 그래서 인터넷이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사운드 카드 장치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한다는 얘기예요. CPU가 빠져 있는지, 메모리가 빠져 있는지, 메모리가 2기가인지 4기가인지 8기가인지, 하드가 1개가 꽂혀 있는지 10개 꽂혀 있는지를 검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작업을 해서 이상이 있으면 비품을 발생을 해요. 삑삑삑 하는 비품이라 그래요. 이걸 발생합니다. 이상이 없으면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운영체제, 윈도우도 될 수가 있고 리눅스가 될 수도 있고 등등, 그렇죠? 이런 운영체제를 주기억 장치로 호출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부팅했다 그래요. 전원을 켜면 부팅이 되고 바탕화면이 등장하면 작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원에서부터 부팅되는, 요 전원을 켰을 때에서부터 부팅하는 데까지 시간이 짧아야 될까요? 길어야 될까요? 짧아야 되겠죠? 굉장히 짧아야 되겠죠? 요즘 나오는 컴퓨터는 몇 초 만에 몇 초? 얼마 만에 부팅이 될까요? 요즘 좋은 제품도 1초? 전원을 딱 켜면 1초 만에 바탕화면이 쫙 열려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도요,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우리 강의실 컴퓨터가요, 교육장에 있는 컴퓨터 중에서는 성능이 그렇게 좋은 제품은 아니에요.
제가 시설 가지고 뭐라고 논하는 게 아니라 그래픽 강의를 하는 교실 있잖아요. 우리 북부여성발전센터에서도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뭐 이런 강의를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강의실이 3개로 알고 있는데, 컴퓨터 강의실이. 그 중에 제일 여기가 본체 성능으로 봤을 때는 제일 하급이에요. 여기서도 강의가 가능하니까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거예요. 네. 다른 강의실들은 인기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다 거기서 웬만하면 강의하나 봐. 비어있는 강의실 여기밖에 없다는 이유도 있었지만은 우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죠? 요걸 한다는 거지. 요거 포스 작업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얘가 오래 걸린다는 얘기지. 얘가 오래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과거에는 이걸 검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오래 걸렸었어요. 옛날 컴퓨터, 특히 한 20년 전 얘기에도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렸었어요. 그때는 컴퓨터가 그렇게 빠른다, 느리다 이런 의미를 몰랐었어요. 뭐 빠르면 빠른 대로, 느리면 느린 대로. 왜? 다 똑같았었어. 전원을 켜고 샤워하고 오면 그때 켜 있었던 거니까 다 그랬었어. 플로피 디스크로 부팅하고 그랬었으니까. 요즘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요즘 보조기억 장치가 원체 성능이 좋아서 SSD 이런 걸 사용하다 보니까는 예전에 2초, 예전에 9초가 나왔다가 2초대로 줄었다가 1초대로 줄었어요. 그럼 1초 만에 부팅이 되는 컴퓨터를 사시려면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노트북으로 따지면 한 300만 원. 가격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나는 300만 원 주고 노트북을 못 사는데, 그러면 한 60만 원, 70만 원짜리 노트북 사면은 몇 초 만에 부팅이 될까요? 한 10초? 제가 쓰는 컴퓨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로 부팅을 했을 때는요, 진짜 샤워하고 나와서 보면 그때 화면이 열리더라고요. 그렇게 느렸었어요. 근데 그걸 SSD라는 그 빠른 기억 장치로, 보조 기억 장치로 교체하고 나서부터는 켜놓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부팅되는 게 보여요. 근데 제 건 한 1분 걸립니다. 제품이 오래된 제품이라 CPU도 그렇고 메모리도 그렇고 한 1분 이상 걸려요. 그래도 예전에 한 5분, 6분씩 막 걸리던 것보다는 빨라졌죠, 많이. 그거를 쳐다보는 우리 애들은 아빠 컴퓨터가 왜 이렇게 느려? 개 느려? 요즘 젊은 친구들 말하는 거를 개 느려 이런 얘기를 해. 야, 빨라진 거잖아 했더니 난 못 써. 지들 거야. 새로운 거 새 제품으로 다 해줬으니까 좋은 거지.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큰애는 컴퓨터를 안 켜요. 안 꺼요. 안 꺼. 그럼 24시간 켜놓느냐? 그건 아니고 이렇게 되죠. 시작 버튼 누르셔가지고 시스템 종료가 아니라 뭐란다? 절전. 부팅되는데 오래 걸려요. 우리 큰애는 하드디스크에서 부팅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팅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한번 껐다 킬려면은 몇 분씩 걸려요. 안에 있는 걸 정리를 좀 못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안 끄더라고. 절전 모드로 놔요. 막 작업을 해놨다가 절전을 해놔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파워만 다시 누르면 바로 화면이 열리죠. 0.1초 만에. 대신에 밑에 한 전류는 흐르니까 전기요금은 나가야 되겠지만 그 요금은 그렇게 뭐 세지는 않을 테고, 대신에 이제 그 아파트에서 뭐 전기공사를 한다고 해서 뭐 정전이 될 예정입니다 라고 할 때 그때는 꺼놔야죠. 그때는 꺼놔야지. 이렇게 부팅하는 게 복잡해요. 이거를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들 하셔보실 수 있냐면, 전원이 켜지자마자 F8번 키를 연속으로 누르기. F8번이 뭐냐면, F8번을 누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부팅 옵션이 나타납니다. 부팅 옵션. 전원이 켜지자마자 F8번을 딱딱딱딱딱딱 어느 시점에 탁 눌러야 되는데 그 시점을 못 맞추니까 연속적으로 계속 누르고 있으면 안 되고요. 딱딱딱딱딱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바탕화면에 뭐가 뜹니다.
안전 모드라든지 안전 모드 등 여러 가지 이런 게 떠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한번 화면을 보세요. 거기에 부팅되는 과정을 기록하는 게 있어요. 부팅을 할 때 절차가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여기서 정리해 놓은 것도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기계적으로 정리하는 건 더 양이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습니다. 이 과정을 기록하는 기능도 있어요. 부팅을 할 때. 그래서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기능도 있거든요. 또 아셔야 돼요. F8번 눌러가지고 부팅 옵션 선택하는 방법도 아셔야 되거든요. 윈도우 7 들어와서부터는 거의 F8번 키를 안 누릅니다. 윈도우 XP에서는 F8번을 아주 외우다시피 했었는데 윈도우 7 이후서부터는 F8번 키를 거의 누르지는 않아요. 왜? 문제가 생기면 알아서 부팅 옵션이 떠. 윈도우에. 그럼 뭐 이전 상태로 뭐 안전 모드로 들어갈까요? 뭐 검사를 할까요? 뭐 그냥 지금 상태로 부팅할까요? 뭐 여러 가지 옵션이 뜨죠.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컴퓨터를 잘 쓰시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정전이 되거나 사용 중에 아니면 뭐 컴퓨터가 문제가 생겨서 작동을 안 한다 그러면 강제로 꺼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켜보시면은 옵션들이 뜨긴 뜨죠.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기는 해요. 잠깐 쉬는 시간을 좀 갖고 나서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23쪽을 보시면은요. 컴퓨터가 켜지지 않더래. 컴퓨터가 켜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화면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예 전원 자체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하여튼 뭔가 안 되면 다 켜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죠. 예, 간혹 전화가 와요. 저한테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공부하시던 교육생들이 있는데 이제 프린터가 안 돼요. 예? 프린터가 안 돼요. 어떻게 안 되는데요? 그냥 안 돼요. 그분은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한 거겠지. 언제부터요? 오늘부터요. 어제는요? 어제는 됐대. 어제는 되는데 오늘은 왜 안 될까요? 사무실 옮겼어요. 옮겼대. 다 연결이 됐습니까? 뒤에 다 꽂혀 있대. 이상하다. 본체는 켜집니까? 켜진대. 프린터기는요? 안 켜진대. 그 프린터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켜진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그럼 프린터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죠. 그거 말고 전기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멀티탭이에요. 멀티탭은요? 켜져 있어요? 꺼져 있네요. 그러더라고요. 그 멀티탭 켜보세요. 켜지네요. 전화 끊어요 하고 끊더라고요. 그분은 심각했어요. 저는 황당했고요. 그렇죠. 상황이 그래요. 저도 그런 입장이라면 그랬을 거예요.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을 거예요. 파워 서플라이가 전원 공급 장치예요. 컴퓨터 본체의 위나 아래에 있어요. 우리 강의실은 위에 있습니다. 위에 보세요. 오른쪽 뒷사람 컴퓨터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오른쪽 위에 전원 공급 장치 전원 연결되어 있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아까 전원 공급 장치가 아까 비싼 거 이거 68만 원이냐 11,000원이냐 이것도 차이가 나요. 얘는 1600W짜리고요. 얘는 500W예요. 근데 얘도 똑같아요. 우리 두꺼비집 아시죠? 두꺼비집. 전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꺼비집 차단되죠. 얘는 500W 전용이고요. 얘는 1600W짜리예요. 효율성은 굉장히 좋은 거고 얘는 아주 저가의 제품인데 하여튼 500W를 사용할 수 있는 전원 공급 장치입니다. 근데 이런 전원 공급 장치를 쓰고 있는데 하드디스크 한 개당 50W씩 먹어요. 메인보드가 한 100W 먹어요.
그럼 메인보드 100W 돌고 그래픽카드 어떤 거는 뭐 200W 도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300W 돌죠. 여기다 하드를 4개를 달면 50W씩 4개니까 200W고 그럼 딱 500W 되잖아요. 거기다 또 뭔가를 달면 500W가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될까요? 퓨즈가 안에서 차단되겠지. 그러다 피 타겠지. 책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심하게 타는 냄새가 나면 하고 푹 꺼져. 컴퓨터가 푹 꺼져. 컴퓨터 뒤를 만져보면요, 전기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만져보면 아 뜨거 할 정도로 뜨거워요. 갑자기 컴퓨터가 꺼져요. 얘가 전원이 오버가 되면 차단을 시킵니다. 전기를 차단시켜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전원 공급 장치죠. 전원 공급 장치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건 여러 가지죠. 주어진 전력보다 더 오버가 된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 열이 많이 나서 먼지가 많이 껴서 열이 많이 발생하고 열 순환이 안 되는, 열을 빼줘야 되는데 안에도 팬이 돌아가요. 쿨러가 안에 있는 뜨거운 열기를 밖으로 빼내줘야 되는데, 우리 강의실은 그나마 뒤가 열려있죠. 열려있잖아요. 어느 집은 거기가 딱 막혀있더라고. 막혀있어. 그래서 안에 콱 처박아놨죠. 캐비넷처럼 해가지고 깔끔하게 보인다고. 그럼 걔는 안에서 찜통에서 죽는 거 아닙니까? 공기순환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전 그래서 본체 뚜껑도 열어놨어요. 본체 뚜껑을 열어놓으면 열순환은 잘 되는데요, 먼지는 어마어마하게 생겨요. 먼지가 어마어마하게 껴요. 열순환은 걱정 안 해도 돼요. 뚜껑을 열어놓으면. 사람도 뚜껑을 열어놓으면 좋을 텐데 함부로 열어놓을 수가 없으니까. 애기들 막 열나면 우통 벗겨놓고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닦아주라 그러잖아요, 애기들. 그리고 보리차 먹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열 많이 나니까 열을 빨리 빼내는 방법이 뭐예요? 우통을 벗기는 수밖에 없지. 근데 이렇게 타는 냄새가 난다 뭐든지 그러면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먼지를 제거해야죠. 먼지 어떻게 제거합니까? 우리 교재에 보니까는 에어클리너 쓰는 방법, 그 에어클리너 이야기가 나오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에어클리너는 뒤집어서 쓰시면 안 됩니다. 에어클리너 무조건 캔 제품 있잖아요. 캔 제품은 뒤집으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동상 걸려요, 손에. 예, 그리고 영하 40도까지 내려가요. 뒤집으면은요, 위험합니다. 그리고 잘 안 나갈 때는 그냥 미지근한 물에다가, 뜨거운 물 하시면 안 되고요. 폭발할 수 있으니까 미지근한 물에다 살짝 담갔다가 다시 쓰시면 에어가 잘 나가요. 예. 밀폐된 데서 하시면 안 되고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건 에어클리너를 쓰실 때는 아무래도 집에서는 안 쓰는 게 좋아요. 밖에 나가서 쓰셔야지. 먼지가 집에서 제가 한번 했다가 혼났어요, 애엄마한테.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냐고, 이 더러운 먼지를 여기서 뿜어 제끼냐고. 밖에서 하시는 게 좋고요. 집에서는 진공청소기 있잖아요. 청소기 딱 갖다 대시고, 붓 있지 않습니까? 붓. 철물점에 2,000원이면 좁은 붓 사요. 한 5cm짜리 붓 이런 거 사셔가지고 살살살 터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파워 서플라이 24페이지 한번 보세요. 파워 서플라이를 개봉하시면 무상 서비스가 안 됩니다. 냄새가 난다. 그러면 어딘가 나간 거예요. 근데 냄새가 나지 않는데 뭐가 안 된다 그러면 파워 서플라이 안에 휴즈가 끊어진 거예요. 휴즈가 끊어졌을 때는 여러분이 철물점 가서 휴즈의 전격 전압에 맞는 그 암페어 수 맞는 휴즈를 꽂으면 되는데 못 하신단 말이야. 그리고 제가 써보니까 웬만하면 10년이 지나도 고장은 안 나요. 컴퓨터 본체는요, 고장 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예, 고장나는 게 거의 없어요. 무리하게 사용하니까 고장이 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 한번 가보세요. 초기 화면에 오시면은 다나와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다나와. 여기 사이트 모음에 다나와라고 있어요. 다나와. 다나와를 자주 갈 겁니다. 여기에 이제 컴퓨터 노트북 조립 PC, 컴퓨터 바로가기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다나와 사이트로 들어오시면은 다 나와요. 진짜 컴퓨터에 바로가기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파워 누르시면 돼요. 파워. 다나와란 사이트에 가셔서 컴퓨터 쪽 파트로 가셔가지고 이런 파워에 이게 파워. 아까 뭐 4만 얼마 뭐 얼마 이런 얘기했었죠. 500와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500와트, 700와트. 그럼 저렴한 게 500와트. 요거 한번 제가 눌러볼게요. 그냥 저 앞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아까 여기 전원 스위치 있었잖아요. 전원 스위치 있었고, 80 플러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전기 효율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80 플러스라고 되어 있어요. 80 플러스.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제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보면 다나와라고 있잖아요. 그 다나와로 오셔가지고 이 다나와라는 사이트가 들어오면 여기에 컴퓨터 노트북 조립 PC라고 하는 곳에 딱 마우스 갖다 대면 이렇게 컴퓨터 바로가기라고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차갑고 조용한 강력한 성능 뭐 이렇게 써 있고 이렇게. 얘가 쿨러가 있다는 얘기. 팬이 이 안에를 열어보면 우리 책 24페이지 그림하고 얘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뚜껑을 벗겨 놓으니까 내부가 보이잖아요. 이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먼지가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공기순환이 안 되는 곳에다 두면 어떻게 될까요? 먼지가 낄 수 있겠죠. 그러면 열순환 자체가 안 되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얘가 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안에 이런 것들 들어있어요. 이런 거.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뭐는 1개, 뭐는 1개, 뭐는 2개, 뭐는 6개, 어떤 건 3개, 어떤 건 1개 이렇게. 무상 5년. 무상 5년이란 말이 뭐예요? 5년 동안 고장나도 무료로 고쳐준다? 그 말이 아니고요. 5년 동안은 고장 안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하러 고쳐줄라 그래요? 5년 동안 고장 안 난다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제가 최근에 공기정화기를 하나 샀어요. 공기청정기 360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하는 거. 광고에도 많이 나온 거. 그걸 샀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모터가 들어있는데 20년 무상 보증이래. 저는 그걸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20년 동안 고장이 안 난다. 물론 고장이 나면 중간에 무상으로 해주겠지. 그 얘기는 20년 동안은 고장이 안 난다. 여러분 노트북은요 무상 기간이 몇 년인지 아세요? 노트북 1년입니다. 1년 동안은 고장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노트북을 몇 년 동안 사용하시면 어떻게 돼요? 고장은 날 거다 이런 얘기죠. 얘는 5년 동안 고장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5년 동안은 걱정 없이 쓰세요 이런 얘기죠. 근데 그 안에 문제가 발생하면 물론 당연히 소비자 과실이면 무상 서비스가 아니겠죠. 어떤 게 소비자 과실일까요?
저번에 제가 서비스 센터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제 팬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전원 공급 장치가 그랬더니 거기 기사하고 소비자 손님하고 실랑이를 하는 내용이 뭐냐면 자기는 안 했다 이거야. 근데 서비스 기사가 하는 말이 안에 팬이 있잖아요. 팬. 이 안에 팬이 들어있잖아요. 이 팬이 거꾸로 달렸다. 팬이 거꾸로 달렸다 이거야. 요 팬이 속에 팬이. 즉 열이 나면 열이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열이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본체 안으로. 요 라사가 소비자가 건드려서 이 팬을 뒤바꿔서 달았다. 즉 안에 있는 걸 뜯어봤다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이거는 무상 서비스를 못 해드립니다 했더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나는 팬을 교체한 적이 없다. 다른 뜯어본 적이 없다. 그럼 구매한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3년 됐다는 거죠. 그럼 3년 동안에 팬이 거꾸로 팬을 열을 안으로 집어넣냐 이거지. 그럼 3년 동안 견딜 수 있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그렇게 팬을 생산한 적은 없다. 서비스 센터에서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게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그 소비자가 정답이겠지. 소비자가. 뭐 고장이 나니까는 안 되니까 뜯어봤겠지. 뜯어봤는데 뭐 안 되니까는 가져왔겠지.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 입장에서는. 근데 여기 스티커들이 붙어 있어요. 주변에. 이 라사를 뜯어가지고 뜯으면 스티커가 뜯어져요. 뜯어지면 어떻게 된다? 무상 서비스가 안 되게끔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여기는 보면 스티커 안 붙어 있죠. 요 주변에. 예. 그런 제품도 있더라고요. 그럼 비싼 건 어떨까요? 여기 10만원짜리 있어. 10만원짜리 10만원짜리는 뭐가 좋을까요? 얘는 무상 5년인데 무상 5년이잖아요. 다 5년이에요. 저렴한 것도 5년, 비싼 것도 5년, 다 기간이 5년씩. 근데 얘는 모듈로 되어 있네. 모듈. 아까 제품은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뭐가 케이블이 많이 매달려 있었잖아요. 우리 책 보세요. 책. 우리 책 보면 케이블이 허연색 뭐 이렇게 케이블이 꽂혀 매달려 있잖아요. 책에. 얘도 보시면 여기 안에 여기 이제 이게 겉면이고요. 요 뒷면이 이제 그 본체 안으로 들어가는 곳인데 어디 갔더라? 이런 케이블들이 있단 말이에요. 안에 케이블들. 이런 케이블들이 요렇게 생긴 거 1개, 요렇게 생긴 거 4개, 요렇게 생긴 거 3개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요 뒷면에 요런 케이블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요. 포도송이 마냥.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있냐면 하나씩 돼 있어. 하나. 필요할 때 꽂아서 쓰는 거 여기다가. 그럼 이 제품은 남으면 어떻게 돼? 안 쓰고 남는 제품 코드가 있잖아요. 그럼 돌돌돌 말아서 보관해둬야 되는데 얘는 안 쓰는 거는 빼내면 돼. 필요하면 꽂아서 쓰는 거 여기다가. 꽂아서 쓰면 돼. 모니터로 연결하는 파워가 4개가 있어요. 모니터로 연결하는 파워가 4개가 들어가 있고 CPU로 연결하는 파워가 2개가 들어 있고요. CPU. 그러면 이 본체는 모니터를 연결하는 그래픽 카드를 4개씩 달 수 있다는 얘기예요. 4개씩. 그런 말이 적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좋은 거고 비싼 거겠지. 그럼 얘는 나쁜 게 아니라 이 정도 기능만 한다는 얘기죠. 자, 전원 공급장치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안 켜지겠죠. 전원을 공급 못 받으니까. 그런데 또 어떤 현상이 발생하면 케이스에 쇼트. 전기가 글로 흐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체를 만지니까 찌릿찌릿해. 본체. 옛날에 케이스가 금속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요즘 강력하게 잘 나오기 때문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요. 쇼트 현상이 없죠. 근데 케이스 밑에 케이스 안을 열어보시면 25척처럼 금속판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잘못해서 전기가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연결되는 장치들에도 전기가 흐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는 쇼트 예방을 위한 안전 패드가 제공됩니다 라고 적혀 있는 거지. 요즘은 이런 거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예전이나 이런 걱정을 했던 거지. 자, 컴퓨터가 부팅이 되지 않아. 아까는 전기 자체가 안 켜지는 거고 지금 부팅이 안 된대. 27페이지 보세요. 26페이지 그림은 뭐냐면 아까 바이오스 얘기 있었어요. 롬바이오스에서 어디 갔어? 롬바이오스에서 시모스에서 그 포스 작업을 해가지고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지금 26페이지 그림이에요. 지금 이런 화면이 안 나오지. 이건 옛날 화면입니다. 그런데 삑, 삑, 삑 하고 한 번씩 계속 울려. 그러면 27페이지 뭐라고 써 있어요? 메모리를 교체해 주세요. 메모리가 불량입니다. 이런 얘기가 란 뜻이에요. 근데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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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삑 두 번씩 계속 울려. 그럼 메모리를 잘못 꽂았다는 거야. 메모리를 분리했다가 다시 꽂아야 돼. 삑, 삑, 삑 세 번씩 삑, 삑, 삑. 그래서 몇 번씩? 11번씩. 소리 잘 들어야 돼. 몇 번씩 발생하는지. PC 정비사 시험에 이게 나와요. 비품이 7번 삑삑거리더라. 뭐가 문제일까요? 이게 시험에 나와. 그리고 지구상에 이거에 관한 건 시험에 안 나와요. 하여튼 삑삑이던 삑삑삑이던 삑삑삑삑삑이던 간에 삑삑삑 소리가 나면 컴퓨터는 뭐다? 문제가 있다. 그런데 삑 한 번 나더니 소리가 안 나. 그럼 오케이란 뜻이에요. 컴퓨터가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컴퓨터를 열어볼 거 아닙니까? 뚜껑을 열어서 뭐를 빼볼 거 아니에요. 메모리를 분리시키던 해놓고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꽂고 나서 전원을 딱 켰더니 삑 소리 한 번 나더니 그냥 넘어가. 그럼 오케이란 뜻이에요. 두 번 다시는 이제 삑 소리가 안 나오는 거지. 어떨 때 그럴까? 어떨 때? 이런 삑 소리가 언제 나올까? 이사했을 때. 이전했을 때. 차에서 흔들려. 컴퓨터에 꽂혀있던 메모리나 이런 것들이 흔들려. 그래픽카드가 흔들려. 꽂아놨는데, 라사를 꽂아놨는데 흔들려. 덜컹덜컹. 그래서 집에 와서 다시 꽂아보고 전원을 켜니까 삑삑거리더라 이거야. 그러면 뭐다? 뚜껑을 열어가지고 꽉꽉 눌러주세요. 수직으로. 그렇게 키면 삑 소리 한번 나고 오케이 이상 없다. 대부분 그런 거다 이거죠. 그리고 이 책에 보면 뭐 하드디스크에 문제가 있는 경우 진단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컨트롤러 페일러 뭐 이런 메시지가 떠요. 미싱 오퍼레이팅 시스템.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No ROM basic system. 네 번째 드라이브 페일러, invalid configuration, press to continue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있죠. 이런 얘기는 저도 이제는 못 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게 많았어. 이런 오류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런 오류가 거의 없어요. 한 10,000번에 하나 나올까? 지금은 거의 없어요. 옛날에는 많이 나왔었어요. 이런 게. 왜냐면 하드디스크 자체도 약했고. 아까 제가 하드 한번 뜯어놓은 거 보여드렸잖아요. 걔는요 5cm 위에서 떨구면 고장나요. 5cm 위에서 떨구면. 그러니까 노트북이 어떻게 됐을까요? 막 가방에다 넣고 뛸 거 아닙니까? 그럼 대번에 고장나. 덜컹 거 뛰면. 근데 누가 돌불에 걸려서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 충격이 더 컸겠죠. 근데 누구랑 또 부닥치면 어떻게 될까? 노트북 가방에 들고 다니다가 퉁 부닥쳐서 또 놓치면 어떻게 돼요? 바닥에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100이면 100 고장나서 쓰레기통에서 버리는 경우가 많았었단 말이에요. 과거의 노트북들은. 지금은 망치로 두들기기 전에는 고장이 안 나요. 그만큼 튼튼하게 잘 만들어졌으니까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된다. 이 책은 왜 나왔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라는 얘기지. 그렇죠.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껐다 켜지는 경우도 있고 꺼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겠죠. 그 중에는 두 가지예요. 과열이 발생하면, 열이 많이 발생하면 컴퓨터는 스스로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서 꺼집니다, 자동으로. 그리고 컴퓨터 뒷면 전원공급 장치를 만져보세요. 그래서 뜨거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뭔가가 지금 상태가 안 좋구나. 사람도 막 몸에서 열이 날 때가 있잖아요. 어디가 안 좋은 거잖아요. 기계도 열이 나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그 어느 정도까지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사람도 어느 정도까지 다 지키는데 갑자기 외부 환경이 바뀌거나 그렇게 되면 몸이 이제 몸살이 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본체 안에 CPU, 그래픽 카드에 팬이 있단 말이에요. 그 팬도 청소를 하셔야 되고, 팬 안에 보면 방열판이 붙어 있어요. 방열판에 먼지가 많이 끼거든요. 그 먼지를 닦아줘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에어건으로 가지고 쏴주면 된다 그랬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으면은요, 요지 있죠, 요지 길쭉한 요지 있잖아요. 그거로 이렇게 파내주세요, 먼지를. 홈이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팬을 손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먼지가 보이는 공간을 이렇게 요지 길쭉한 거로 빼주세요. 꼬치 요리할 때 쓰는 요지 있잖아요, 길쭉한 거요. 그걸 긁어주시고 면봉 같은 거로 닦아주시면 돼요. 면봉 같은 거로. 물수건 같은 거로 닦지는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안에도 보면 먼지가 많이 쌓일 수 있거든요. 그 팬하고 맞닿은 부분도 먼지가 있어요. 그런 거 이제 물티슈 같은 거로 닦아주시면 되죠. 예. 그 다음에 에어건을 이용해서 이렇게 쫙 청소를 해주면 더 좋다고 하는데, 먼지가 막 흩날릴 수 있으니까. 에어건이 없을 땐 어떻게 하냐면요, 빨대 있죠, 빨대 긴 걸 가지고 대고 훅 부세요. 쭉 빨아 당기면 안 되죠. 먼지가 들어오니까 안 되고 훅 부세요. 불면 이제 먼지가 이렇게 떨어질 수는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아무래도 컴퓨터 뒷면에, 컴퓨터를 우리가 딱 책상에다 놨을 때 뒷면과 왼쪽 면에 열이 나요. 청소를 해주는 게 좋고요. 공기가 원활히 움직일 수 있게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32쪽 한번 보세요. 심각하잖아요. 거기에 먼지가 어느 정도인지. 32쪽 그림 보시면 어때요? 실제 이런 컴퓨터 많아요. 여러분 가져오시면. 선생님 저희 집 컴퓨터는 뭐가 안 돼요. 컴퓨터 키면 좀 있다가 막 멈춰지고 이상해요.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 다 이래. 100% 다 이래. 몸에서 열이 막 발산이 되고 나가야 되는데 온몸을 막 종여 매면 어떻게 될까요? 열이 몸에 빠져나가지 못하죠. 안 된단 말이야. 예. 적극적인 냉각 방법을 시도하래요. 32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컴퓨터 본체 케이스를 열어두는 거래. 저도 열어놓고 쓴다 그랬잖아요. 그 먼지가 더 들어옵니다, 사실은. 열순환은 잘 되는데. 예. 또 하나는 냉각팬을 강력한 거로 교체하는 거예요. 컴퓨터를 사면은, 자 보세요. 우리 그림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여기에 컴퓨터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에 CPU를 제가 클릭해봐요. CPU를 클릭하면 요거예요. 인텔 코어. 비싸네요. 9세대. 9세대가 나왔구나. 8세대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 이제 9세대가 나왔어요. 이게 가장 지금 중에서 제일 비싼 건가 봐. 9700. 그러네. 이것도 있다. 9900도 있다. 9900, 9900. i9. 아이고. i357이었는데 i9이 나왔어. i9. 근데요, 다 똑같아요.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박스가 요만해요. 핸드폰 케이스 보셨죠, 여러분? 핸드폰 사시면 주는 케이스 있잖아요. 그거보다 좀 더 뚱뚱해요. CPU는요, 우리 손가락 3개,
손가락 3개 정도 크기예요. 작아요, CPU는. 그래서 케이스는 왜 크냐? 그 안에 쿨러가 들어있거든. 이 박스를 열어보면 요게 요 위에 박스 위에 여기 이렇게 딱 얌전하게 올려져 있어요. 잠깐만. QC. 어이, 설명이 왜 이렇게 돼 있어? 이 박스 안에 CPU가 요만큼밖에 안 해요. 그럼 나머지 공간은 뭐냐면 쿨러예요, 쿨러. 근데 그림이 안 보인다. 다른 걸 한번 열어볼게요. 다른 건 어떻게 됐나? 여기 있네요. 여기 보세요. 요 박스 안에 쿨러가 들어있단 말이야. 쿨러. 이게 번들이래. 번들. 뭘 사면 끼워주는 걸 번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CPU가 열이 나는데 이 CPU 열은 이 쿨러 하나 갖고 된다 이거야. 근데 얘를 막 과격하게 일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노예 부리듯이. 얘가 열이 더 나겠죠. 그럼 이 쿨러가 어떻게 돼? 감당을 못하지. 그때는 어떻게 된다? 쿨러를 별도로 사야 돼. 쿨러가 어디 있을래나? 여기 쿨러를 찾아봐야지 이제. CPU 쿨러를. CPU 쿨러 여기 있다. CPU 쿨러. 얘를 한번 검색해 볼게요. CPU 쿨러만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쿨러가 요 쿨러가 고장이 날 때도 있어요. 오래 쓰다 보면 고장이 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런 저렴한 거를 하나 사도 되지. 그럼 그 쿨러는 얼마 정도 하냐면 한 10,000원이면 사요. 사실은 요거 본체 살 때 줬던 CPU 살 때 줬던 쿨러는 싸게 사는데 그거 말고 강력한 거 이런 거 아우라 싱크 비싸네. 그렇죠? 비싸잖아요. 얘는요. 그렇죠. 136,000원. 예. 이거는 순행식 공랭식이 아니라 이거 공랭식인데 이건 순행식. 이거는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요 밑면 있잖아요. 밑면 요 밑면이 CPU랑 닿는 부분이에요. 그림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요 밑에가 그 CPU랑 닿는 부분이야. 요 CPU를 메인보드 꽂을 거 아닙니까? 그럼 쿨러가 이렇게 달린다고. 그러면 요 알루미늄 판이거든요. 알루미늄 판으로 열이 막 전달되죠. 그럼 이제 팬이 막 돌면서 열을 방출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얘보다는 어떨까? 얘 손바닥만 해요. 손바닥 요거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만한 크기야. 별로 안 커요. 요거 갖고 해결이 되는데 이게 약하다 생각하면 요런 걸 사서 꽂아라 이런 얘기지. 그럼 얘는 그 슬림 케이스에는 안 들어가죠. 높이가 높잖아. 높이가 높죠. 이렇게 높지. 예. 요 자리가 이제 CPU랑 맞닿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제 열이 전달되면 열이 밖으로 이제 방출이 되게끔 이렇게 알루미늄 재질의 방열판에 연결이 돼서 열을 밖으로 빼내주는 거예요. 이런 걸 써도 잘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거 안 다는 사람 많아요. 이거 안 달고 이런 걸 단다고. 아까 얼마라고요? 30,000원밖에 안 하네. 근데 여기다 순행식을 달면 어떻게 될까? 순행식 이런 거 190,000원짜리 이런 거. 아 상관없는데 엑셀 파워포인트 돌리는데 포토샵 돌리는데 절대로 이것만 있어도 다 돼요. 게임 하다 보니까 CPU가 못 견디니까 열이 나니까 에어컨 돌리듯이 하는 거지 뭐.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 집 컴퓨터 고장났다 이런 집은 없어요 아직까지. 예.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은 다 알아서 자기가 조립해. 이런 냉각팬을 달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메모리 분량 점검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메모리를 점검할 필요가 있을까? 그 다음에 34페이지 보시면은 갑자기 느려졌다. 갑자기 느려졌어. 언제부터 컴퓨터가 느려져 갖고요. 컴퓨터가 잘 안 돼요 라고 하는 가정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백이문백 뭐다? 엉뚱한 프로그램이 깔려 들어갔다. 엉뚱한 프로그램이 깔려 들어갔다.
어떤 게 깔려 들어갔길래 나는 엑셀하고 파워포인트만 하는데 갑자기 느려졌어요 하는 집은 엑셀만 파워포인트만 하는 게 아니야. 인터넷상에서 뭔가를 해요. 자, 여기 PC 정비 자료실로 와 보시면은 잠깐 보여드릴게요. 광고 같은 게 막 떠. 광고 같은 게 막 떠. 컴퓨터 내부에서 광고 같은 게 막 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자, 보세요. 이게 악성 코드들이야, 악성 코드.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거 있죠? 이게 악성 코드들이야. 인터넷 익스플로러 가이드 업데이트래. 이거 인터넷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건 악성 코드야. 예. USB. 카드에 바이러스가 있어서 그거를 프로그램을 낼 수 없다고 쓸 경우에 그 부분만 삭제를 하고 그거 USB 카드를 쓸 수가 있어요. 다시. 그런 경우는 가져와 오세요. 그거를 가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예요. USB 메모리를 사용하시다가 USB 메모리에 데이터를 넣어놨는데 어느 날 가서 보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경우입니까? 데이터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네, 그대로 있는데 그거를 바이러스 문제라서 낼 수가 없다고 하는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USB 카드 자,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죠. 악성 코드예요, 악성 코드. 악성 코드라는 건 뭐냐면 예전엔 바이러스라고 불렀는데 바이러스 플러스 기타 등등. 바이러스 하나를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요즘 나오는 안 좋은 애들이. 그래서 합쳐서 다 악성 코드라고 하는데, 바이러스는요 보편적으로 이런 거예요. 주인 몰래 들어와요. 사용자 몰래 들어오거든요. 바이러스는 사용자 허락 없이 몰래 접근합니다. 얘는 백신이 해결해 주면 돼요. 근데 문제는 사용자가 허락한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죠. 난 허락한 적이 없는데요.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는데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자 보세요. 이게 비디오 컨버터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동영상을 코덱을 바꿔주는 프로그램인데 얘를 설치할 때 보면은 뭔가를 이렇게 선택하세요 라는 게 있고요. 이런 것들 뭐가 많아 나와요. 이런 것들 인스톨 마이크로소프트 .NET 요건 해야 돼요. 이런 건 해야 되는데 뭐 파이어폭스 플러그인, 뭐 크롬 플러그인 뭐 이런 건 안 해도 되고 요런 거 턴업 유틸리티 이런 것도 설치합니다라고 되는데 이런 것들을 설치하면 이건 악성 코드는 아닌데 얘를 선택을 하고 넥스트 버튼을 누르면 얘가 원래 눌려져 있어요. 얘를 폐지해 줘야 되는데 그대로 설치가 되게끔 얘를 동반해 이건 사용자 허락한 거 아닙니까? 넥스트 눌러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컴퓨터는 배려요. 백이면 배. 이 턴업 유틸리티가 뭔가 도와준다고 하는데 도와주기는커녕 사람을 괴롭혀요. 다 경험해봤어요, 제가. 예. 컴퓨터에서는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는 거 빼놓고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실제로는 사람을 죽이거나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컴퓨터에서는요, 사람을 죽이는 거 쉬워요. 악성 댓글 달면 그 사람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안 해봤어요. 그런 거 빼놓고 이런 프로그램 테스트는 다 해봤단 말이에요, 저는. 얘를 선택을 해서 설치를 했을 때 문제점. 이 프로그램 자체는 좋은 거예요. 전 쓰고 있어요, 제가요. 굉장히 좋은데 추천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 모르고 설치할까봐. 이거를 설치하는 순간 컴퓨터는 그날부로 시름시름 알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것들 컴퓨터에서 삭제할 프로그램들 명단 같은 거 올라와 있어요. 뭐 되게 많아요.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압니까? 알아야지. 빵에 곰팡이 쓴 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먹으면 안 되잖아. 우리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씩 배워 나가는 거죠. 낙술 마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마셔보면 알아. 근데 마셔보면 알면 안 되잖아요. 안 마셔봐야지. 컴퓨터에서는 이런 경험을 다 해봐야 되거든. 저는 많이 해봤어요. 나름 돌파리 수준은 넘어갔어요. 이제는 저도. 이런 것들 때문에 컴퓨터가 느려지는 거예요. 어느 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USB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실행하려고 그랬더니 뭐가 안 된다 그러면 그게 뭐 때문에 안 되는 건지 본인은 몰라요. 가져와야 저도 증상을 봐야 알거든요. 그런 것들. 근데 이 바이러스가요, 정상 모드에서는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정상 모드에서는. 그때는 아까 제가 F8번 누르는 거 있었잖아요. 전원이 켜질 때 F8번을 누르면 부팅 옵션이 뜬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안전 모드. 그게 34페이지 아래 그림이에요. 박스에 있는 거. 안전 모드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백신을 실행해 가지고 검사를 해야 돼. 내부 검사를. 부팅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부팅이 안 되면 윈도우를 다시 설치하는 수밖에 없어요. 설치 프로그램이 있으면 몰라도 설치 프로그램이 없으시면 윈도우를 다시 설치해야 돼요. 아주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게요. 컴퓨터가 갑자기 화면이 울렁울렁거린다. 아까 컴퓨터 켤 때 울렁울렁거린다 그랬잖아요. 요거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이거로 해결이 될 수 있는지. 바탕화면에 가서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즉 바로가기 메뉴라 그래요. 바로가기 메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이 메뉴를 바로가기 메뉴라 그래요. 컨텍스트 메뉴라고도 부르는데, 이 바로가기 메뉴상에서 화면 해상도 윈도우 7은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고급 설정 교재 37페이지에 그림하고도 같아요. 제어판으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우리 37페이지 그림은 모니터가 1번, 2번 두 개 떴죠? 우리 1번만 떴죠? 이건 싱글 화면이고, 이 교재는 듀얼 모드예요. 모니터가 두 개가 연결된 겁니다. 이때 고급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에 모든 모드 표시 한번 눌러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60Hz 트루칼라 쓰셔야 돼요. 트루칼라. 여기 보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60Hz 말고 75Hz도 있어요. 75Hz. 근데 트루칼라를 쓰셔야 돼요. 트루칼라 무조건. 여러분 댁에서는 이 주파수가 가장 높은 거, 이 해상도가 제일 높은 것 중에 1920에 1080이 가장 높잖아요. 32비트 60Hz 말고 또 있나요? 저는 여기에 59Hz도 있는데 이건 아니고, 59Hz, 60Hz도 있고, 여기는 아까 보니까 75Hz, 85Hz도 있는데 이건 해상도가 1600이에요. 저한테는 안 맞아요 지금. 예. 모니터를 가보세요. 여기 가보세요. 잠깐만. 요 모든 모드 표시 닫으시고요. 모니터라는 항목에 가시면 여기 주파수가 보일 거란 말이야. 화면 재생 빈도 주파수 확인하셨어요? 여기 60Hz 말고 75Hz나 80Hz 또는 70Hz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동작 주파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강의실은 주파수가 60Hz로 고정돼 있죠.
여러분 댁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 주파수 높은 거를 쓰시면 화면이 깔끔하게 나와요. 울렁거리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선생님 질문하신 거 주파수를 한번 바꿔 보세요. 그리고 껐다 한번 다시 켜 보세요. 그래도 그런 건지 모니터가 불량인 건지 아니면은 케이블이 불량인 건지 어떤 신호가 불량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 요거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트루 컬러하고 하이 컬러는요. 주파수 이걸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비트수라는 말이 나오죠. 비트수요. 자, 요거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화면에 보이는 신호는 RGB, 레드, 그린, 블루, RGB. 예, RGB에 의해서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각 신호는 각각의 색상 신호는 0단계에서 255단계, 즉 256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거는 2의 8승. 이렇게 씁니다.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써요. 2의 8승이라고. 예. 그러면 각각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2의 8 더하기 8이니까는 24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2의 24승. 요게 1677만 7126 신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칼라가 1677만 칼라가 들어온다고 우리 모니터가 24비트가 그런데 지금은 32비트까지 신호를 받아주는 게 있어요. 32비트면 신호가 더 많겠죠? 근데 16비트면 어떻게 될까요? 16비트면 65,536이에요. 16비트 같으면 16비트는 2의 16승이니까 65,536이에요. 32비트 같으면 더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16비트로 보시면은 색깔이 더 줄어들어요. 그래서 포토샵 할 때는 영화 보실 때 16비트로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영화가 깨지지. 화면이 색상이. 인터넷 할 때는 엑셀 파워포인트 할 때는 파워포인트가 아니라 엑셀이나 한글 할 때는 별 문제가 없을 텐데 포토샵이나 할 때는 안 되죠. 65,000 칼라 갖고는 안 되지. 컴퓨터가 1600만 칼라를 지원하는 애인데 그것도 우리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네. 동작 주파수를 높이면 화면이 선명하게 보인다. 여쭤볼게요. 여러분 댁에 있는 텔레비전은 몇 비트 방식입니까?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우리 텔레비전 여기 걸려 있잖아요. 2대요. 모니터 겸해서 쓰고 있잖아요. 얘는 주파수가 몇 헤르츠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보고 그런 거 안 보시고 텔레비전 구매하셨어요? 삼성 거니까 LG 거니까? 저희 집 텔레비전은 120Hz짜리 샀어요. 제가요. 배웠어요. 하이마트 가서 배웠어요. 텔레비전이 그냥 크면 좋은 줄 알고 갔는데 아니더라고. 하이마트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얘는요 오디오도 재생이 되고요, 비디오도 재생이 되고, MP3
USB 메모리에다 영화를 담아서 꽂으면 옆에다 꽂으면 영화가 재생이 된대요. 그래요? 신기하네요. 요즘 다 그래요. 근데 요 제품은 되고요. 저 제품은 안 된대요. 왜요? 그건 예전에 나온 거라서 가격이 싼 거예요. 저거는요. 가격은 등치는 똑같은데 저건 가격이 떨어져요. 많이 싸요. 쟤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근데 이 제품은요. 이번에 나온 제품인데 영화도 재생이 된대요. 가격은 얼마인데요? 좀 비싸요. 그러더라고. 12년 전에 100만 원 줬어요. 42인치 텔레비전을, 디지털 TV를. 요즘 UHD TV 있죠? UHD TV. 4천 해상도 나오는 거. 그런 텔레비전도 42인치가 40만 원 밖에 안 해요. 근데 동작 주파수를 봐야 되거든. 그러면 다 그런가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얘는 120Hz고요. 쟤는 60Hz예요. 똑같이 동영상이 재생해야 되는데 60Hz가 있고 120Hz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뭔가요? 계속 물어봤죠. 궁금하니까. 근데 계속 물어보면 안 살 것 같잖아, 그 사람이. 그래서 거기까지만 질문하고 그 다음날 토요일날 질문하고 일요일날은 다른 동네 하이마트를 가서 다른 질문을 또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 달 정도를 계속 하이마트를 다니면서 궁금한 걸 물어봤어요. 물어볼 때는 하이마트밖에 없더라고. 대리점에 가서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막 물어보고 나서 처음에 이제 저한테 알려줬던 그런 팁을 알려줬던 그 사람 만나서 저거 삽시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인간적으로 사줘야지. 예. 질문은 여기저기 돌아다녀서 했지만은. 근데 그 이후에 50인치, 60인치가 나왔는데 얘들은 동작 주파수가 240Hz, 480Hz 이렇게 있더라고요. 동작 주파수가 높으면 영상이 깔끔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UHD 텔레비전도요. 30Hz 있고 60Hz 있어요. 30Hz를 사시면 안 돼요. 드라마는 상관이 없어요. 주말에 이 영화들 있잖아요. 영화들 액션 영화들 있잖아요. 막 속도가 빨리빨리 움직이는 액션 영화들 보면 구려 화질이. 움직이는 게 착착 지나가야 되는데 붕 하고 이렇게 흩어지는 영상이 나타난단 말이야. 주파수가 높으면 움직이는 묘사가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즘 게이밍 노트북은 저 게이밍 모니터 있잖아요. 게이밍 모니터. 큰일 났네. 이제 할 게 너무 많아 우리. 자 보세요. 여기에 보면 모니터로 한번 가볼게요. 모니터. 여기 모니터 있다. 여기. 모니터에 보면은 요거는 주파수가 안 나와 있나요? 게이밍 리얼 75 게이밍이라고 돼 있죠. 얘는 75Hz, 얘는 144Hz. 이건 포토샵 하는데 전혀 상관없어요. 이건 게임할 때. 게임이 요즘 액션이잖아. 막 영화처럼 막 뛰어다니고 날아다니잖아요. 이런 모니터로 게임을 해야 그런 액션이 깔끔하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모니터로 게임을 하면 어떨까요? 그런 막 액션들 게임을 막 번져. 그런 얘기예요. 근데 과거에 우리 아날로그 모니터는 85Hz까지 지원이 됐었어요. 120Hz 지원이 됐었거든요. 근데 디지털로 넘어가면서 LED 모니터로 가면서 60Hz로 고정을 시켜놨더라고요. 60Hz만 해도 보면 되니까. 근데 액션 같은 거를 보려면 약간 번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75Hz나 120Hz를 쓰시면 좋다는 얘기지. 텔레비전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예. 다음에 텔레비전 사실 때는 주파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 건지를 꼭 보시고 사셔야 된다고. 안 되면 하이마트 가서 직원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아저씨한테 꼭 살 거니까 내가 질문이 많아서 그런데 오해하지 마시고 궁금한 거 질문할 테니까 알려주시고 아저씨한테 꼭 살게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질문하시면 되지 뭐. 예. 소리가 안 날 때는 어떻게 해? 인터넷이 안 될 때는. 인터넷이 왜 갑자기 안 될 때 있어요 여러분들? 아까 어느 컴퓨터 보니까 인터넷이 안 되더라고. 인터넷 딱 실행하니까 야후를 누가 거기다 걸어놓은 것 같아. 야후라고. 야후인지 야휴인지 뭔가. 그래서
정상적인 이제 주소를 쓰니까 딱 화면에 뜨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을 때는 이 책에 보면 별 걱정을 다 써놨는데 우리 가정은 이렇게 IP 설정하지는 않아요. 이 책에서는 이제 IP 문제를 얘기했죠. IP 문제. IP는 우리 건들지 않아도 돼요. 우리 강의실은 IP가 다 지정돼 있어요. 여기에 IP가 다 연결돼 있다고. 이렇게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IP가 다 있어요. 이거는 이거 고정 IP라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는 변동 IP입니다. 자동 IP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는 인터넷이 안 되면 전화하시면 돼. 여러분 대개 인터넷 어떤 거 쓰세요? SK텔레콤? KT? U+ 중에 하나 쓰실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로 전화하시면 된다고. 네. 여기는 그 문제가 아니라 뭐다? IP가 잘못 연결됐을 때 그걸 설정하는 방법이고요. 공유기. 저희 집은요, 모뎀 있잖아요, 모뎀에 아답터 있잖아요, 아답터가 불량이 생긴 거예요. 그 기사가 막 오더라고. 그 아답터를 딱 교체해 주더라고요. 모뎀은 그대로 두고 그 인터넷 잘 되더라고요. 그건 제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기계 문제니까. 그런 거는 서비스 센터로 전화하면 도와주니까. 스피커 오디오 단자는 뭐가 있어요? 오디오 단자 세 가지가 있죠. 빨강은 뭡니까? 마이크. 녹색은 뭐죠? 이게 스피커. 그 다음에 파랑은 뭐죠? 외부 입력. 외부 입력이 뭐예요? 카세트 있죠. 옛날 카세트 같은 거. 카세트에서 나오는 소리를 직접 컴퓨터로 연결해 줄 때 그런 파랑 단자에다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런 일 거의 없죠. 주로 스피커를 많이 쓰시지 마이크도 잘 안 쓰잖아요. 이게 제가 녹음하는 마이크입니다. 수업하는 내용을 녹음하는 마이크예요. 샷건 마이크라 그래. 샷건 총처럼 생겼다 그래서. 네, 그래서 마이크 앞부분이 저랑 가까이 있으면 녹음이 잘 되고 반대로 있으면 잘 안 들리고. 이거 파열음 방지하는. 여러분들 그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이런 거 방송 보셨죠? 거기서 그 무선 마이크 쓰잖아요. 그 무선 마이크 500만 원입니다. 마이크 하나가. 합창단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20명 나오면 마이크 가격만 1억이에요. 그러니까는 합창단이 나오면 방송국에서 비상이 걸린대잖아요. 마이크를 20개 준비해야 되잖아. 20명 나오면. 하나씩 다 들고 노래하니까. 개인적으로 핀 마이크 같은 거 이렇게 꽂아서 영상 촬영할 때 예. 어느 정도 가격 편에서 하는 게 가격은 뭐 비싼 거는 비싸고 싼 거는 싸겠지만 있어요? 있긴 하더라고요. 보통 소리를 좋은 거를 내려면 5, 6만 원 이상은 들어가요. 건전지가 들어가는 별도의 건전지를 집어넣고 쓰는 마이크 그거를 쓰셔야 소리가 잘 나와요. 예. 그렇지 않은 거는 소리가 좀 약하더라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챕터 2번째 잘 돌아가는 PC 만들기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까 질문이 하나 있었길래 요걸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픽 카드에는 별도의 자체 연산 처리 기능이 있다고 하던데요. 여러분 CPU 여기 위에 올라가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CPU하고 CPU는 어떤 처리를 하는 거죠? 본체의 기본 처리 장치예요. 본체 기본 처리 장치고 그래픽 카드는 영상 신호를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를 보시면 영화에는 영상들이 있잖아요. 그 영상 신호를 계속 처리해서 화면에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CPU가 하는 거예요. CPU가 하는데
CPU 할 일이 많잖아요. 계산도 해야 되고 영상 신호도 처리해야 되고 포토샵에 들어있는 모든 작업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영상만 전문적으로 하는 참모를 하나 두면 더 찾냐 이게 부서를. 그게 그래픽 카드예요. 그래서 게임을 할 때는 영상 신호가 많잖아요. 게임은요. 그냥 1 더하기 2 이런 숫자를 계산하는 것보다는 영상 처리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픽 카드를 별도로 하나 장착을 해야 돼요. 그래야 게임이 잘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기본적인 모든 계산 처리는 CPU가 다 합니다. 그래픽 카드를 별도로 꽂지 않아도 다 돼요. 그래서 포토샵도 할 수 있고 뭐 프리미어도 할 수 있고 다 하는데, 특히 프리미어라는 프로그램은 영상 작업을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그래픽 카드 없이 CPU만 갖고 처리하려고 그러면 CPU가 허덕거려요. 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래픽 카드를 꽂아주면 이 그래픽 카드가 이제 그런 프리미어 영상 신호만 전문적으로 처리해 주는 거죠. 그럼 CPU는 그 부담을 덜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연의 작업을 많이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가 있어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엑셀 파워포인트 하는 친구들은, 그런 가정에서는 굳이 그래픽 카드를, 외장 그래픽 카드를 살 필요가 있을까? 살 필요 없죠. 그렇잖아요. 게임하는 사람들은 하는 게임들, 3D 작업이나 영상 작업하는 사람들만 외장 그래픽 카드가 필요한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굳이 필요 없어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아까 보니까 200 몇십만 원 하는 것도 있는데 20만 원, 30만 원짜리 써도 충분합니다. 요즘 최신 게임들이 안 돼서 그런 거지, 최신 게임 안 하는 사람, 저도 최신 게임 안 하거든요. 다 가능해요. 다 합니다. 요거는 제가 대략 설명을 드린 거로 처리하도록 할게요. 이해 다 되시겠죠? 요거는요. 그래픽 카드는요, 게임하는 사람들 아니면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예. 대신에 이제 포토샵을 전문적으로 해야 된다, 또 영상 작업을 전문적으로 해야 된다, 많이 해야 된다, 또 UCC 만들고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에서 뭐 이런 걸 하셔야 된다, 그러면 그래픽 카드가 있어야 돼요. 그때는. 그 외에는 상관없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오버됐네요. 다음 시간에는 정각 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